자, 이제 변속기 쪽하고 디레일러 쪽 그리고 브레이크 이런 형태, 이런 구동계 쪽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레일러 같은 경우는 R8000을 준비했습니다. RD R8000 울테급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변속 시프터 같은 경우가 이제 RS700 11단 기계식으로 갈지 아니면 자, LTU에 이제 반전동으로 갈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체데크가 워낙 경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량 컨셉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다시피 체데크가 좀 뭐 클래식 형태는 아니잖아요. 클래식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되고 디자인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전동으로 갈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체인은 YBN 블랙 체인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YBN 티탄 골드랑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헤어라인에 골드 색상 포인트를 줄까 하다가 그냥 올 블랙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정했고요. 그리고 디레일러에 이제 익스텐더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체데크 순정 익스텐더죠. 저 같은 경우는 요 카본 익스텐더를 지금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신라지 공방에서 제작한 제품이고요. 브롬톤 유저 카페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세트로 하면 한 48,000원 정도, 택배비까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텐더를 연결해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는 이제 순정이 아니고 약간 경량 형태로 해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9100 같이 좀 최상급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냥 R8000 정도면 성능은 사실 R8000하고 9100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만 무게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도 똑같고요. 근데 무게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R8000 자체도 이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익스텐더를 연결합니다. 이런 익스텐더를 할 경우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요. 더 내렸을 때 체인이 여기 닿는 경우 이렇게 체인이 같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익스텐더를 좀 더 내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 체인 텐션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단에서도 체인 텐션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심플함에 있어서는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풀리, 여기 가이드 풀리하고 텐션 풀리의 각도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쪽에 이제 와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조립을 해줬습니다. 양쪽에 이제 너트로 좀 꽉 조일 수 있도록 텐셔너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쪽에 H볼트도요. H볼트도 좀 더 길게 이쪽에서 이쪽 드롭아웃하고 11T 짝의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긴 걸로 교체한 상태고요. 이렇게 많이 당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엘라사도 지금 좀 더 길어서 이렇게 했을 때 5단까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한계 조절을 좀 긴 걸로 교체를 해준 상태입니다. 비텐션은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뒷트레일러는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단, 저단 딱 이 정도. 저단은 좀 더 풀어줘도 되겠군요. 이제 체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YBN 블랙 체인은 소비자 가격이 이제 9만원대 체인입니다. 이렇게 링크까지 좀 블랙으로 맞춰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금색이나요? 포인트가 안 되네요. 라인이 잘 나와줘야 될 텐데요. 아까 이제 이런 카본 텐셔너에 익스텐더에 풀리가 달렸을 때 장점이 이런 거죠. 이렇게 같이 이 익스텐더에 닿아도 풀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너무 내려오기 때문에요. 아마 좀 많이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라인은 잘 나오네요. 뒤로 돌렸을 때도 라인이 잘 나오고요. 한 2마디 이상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체인은.
잘 아시다시피 체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렇게 두 칸을 한마디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걸 한마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인 세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LTU 제품, LTU 일렉트릭 시프터라고 되어 있죠. 일렉트릭 시프터 AE. 요게 이제 X 시프터 대용품이에요. X 시프터가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LTU가 이제 나와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걸로 이제 결정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X 시프터보다 구성품은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시프터는 좀 투박해졌어요. X 시프터가 상당히 요만했죠. 그냥 요만해가지고 핸들바에 거의 존재감 없이 달렸었는데 이 친구는 조금 두툼합니다. 이게 시프터고요. 작동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본체입니다. 본체. 이쪽으로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케이블이 약간 이제 겉선하고 속선이 들어가죠. 그리고 배터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기본 두 개가 제공됩니다. 얘는 이렇게 넣어서 딱 끼워주게 되어 있고요. 자, 작동하는 걸 한번 보죠. 저는 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이 소리가 오히려 이텔이나 뭐 듀라 DI2보다 작동하는 소리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이게 아마 12단까지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단. 저 안쪽을 보면 이제 또 이제 들어있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물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요 배터리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케이블 타이부터 해가지고 장력 조절 배럴까지 들어있고, 겉선하고 속선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야겠군요. 이렇게 해서 속선이 안쪽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초기 상태겠죠? 보시면 당겨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자, 12단짜리를 이제 5단만 쓰는 거 좀 아쉽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돼서 프레임에 요게 지금 원래는 요렇게 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이고 이 배터리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체데크는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달기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또 속선이 이쪽으로 보여서 빨간 선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케이블은 이렇게 최단 거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존재감이 없죠. 이쪽에 이제 케이블 타이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가 닿는 부분에 부직포 테이프를 시공을 해줬어요. 상당히 튼튼하네요. 튼튼하게 잘 잡아줍니다. 자, 뒷트레일러는 이렇게 최단 거리로, 그리고 연성 바나나관을 이용해서 이쪽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고요. 시동은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LTU라는 어플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LTU를 치시면 어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사인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스킵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이제 뜨죠. 버튼을 몇 번 눌러주면 이제 블루투스가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저는 5단으로 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단으로 돼 있죠. 2단 지금 막 뛰어넘죠. 자, 5단은 지금 한계 조절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4단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면 지금 장력이 약한 거니까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면, 자, 올라가서 뒤에서 봤을 때 이제 체인 라인이 잘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단도 좀 소리가 나죠.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조금 더 장력을 줍니다. 그리고 2단 안 올라가죠. 2단도 장력을 줘서 가장 좋은 위치로 갖다 놓고요. 그냥 1단도 장력을 줘서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맞춘 상태예요. 지금 다시 해볼게요. 하나씩. 3. 좀 내려가는 게 약하죠.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자, 5단, 이렇게 5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프터로 작동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옵션에 있더라고요. 이쪽을 고단으로 할 것인지 저단으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맞춰주는 게 있어요. 저는 누르는 걸 저단으로 이렇게 내릴 때 고단 이런 식으로 맞춰줬습니다. 장력은 어느 정도 거의 변속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속 세팅까지 해줬습니다. 자, 이제 시프터 위치 잡고 브레이크 세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그립은 저는 초경량으로 이제 순정을 쓸 예정입니다. 오, 너무 많이 났다. 대략적으로만 일단 잡아놓고요. 잘 되죠, 변속. 그리고 이런 LTU 이런 전동, 반전동의 장점은 이제 장력을 마음대로 줘서 최대한 뭐 트러블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브레이크 케이블만 좀 하면 되는데요. 케이블은 브레이크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으로 했고요. 이쪽 브레이크는 프레임 색깔에 맞춰서 바이크스에 사용되는 고급 겉선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투톤 케이블로 해서 프레임하고 좀 이질감이 없도록 이렇게 했어요. 체데크는 이제 브레이크암을 이쪽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가조립을 한번 해보죠. 오, 느낌 괜찮습니다. 브레이크까지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세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멋있다. 보이시나요? 7.175. 자, 이 상태로 7.175가 나옵니다. 페달을 달면 아마 7.4kg 정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페달을 마지막으로 체결을 해볼 텐데요. 페달은 MKS 컴팩트 이지 페달을 달아주려고 합니다. MKS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이죠. 탁탈식 중에서는. 약간 이제 그 방식은 구형 방식이에요. 요즘 신형이면 좀 더 좋을 텐데, 이거 하나가 155g이네요. 310g인데, 야, 그럼 7.4kg, 7.5kg 안쪽으로 들어오겠네요. 아, 이 페달만 하면 상당히 가벼운데요. 이렇게. 자, 페달까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연성 바나나관을 이용해서 조금 폴딩할 때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연성 바나나관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쪽 브레이크 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약간 유동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폴딩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폴딩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스치는 부분에 이제 보호 필름을 좀 붙여줬습니다. 최종 무게입니다. 오, 7.4. 야, 7.4kg. 이제 자전거는 제가 볼 때는 7kg대는 돼야 좀 더 안정감 있게 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 천천히 재미있게 체데크 골반 커스텀 헤어라인 에디션이죠. 에어S 외장 5단 튜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유저분들에게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길게 풀 영상으로 또 찍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성 후에 잠깐 감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헤어라인 느낌이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약간 반무광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빛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좀 잘 보이고요. 지금은 제가 이 영상 자체가 약간 뿌옇게 나오는 비비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헤어라인의 광택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제 눈으로는 이게 여기서도 헤어라인의 그 실선이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실물이 상당히 멋있고요. 영상으로 실물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어 S 같은 경우가 이제 최상급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어 S보다 한 단계 더 좀 상급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전반적인 부품 구성도 그렇습니다. 자, 체데크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기체, 기본 베이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카본 베이스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특히 메인 프레임의 이 볼륨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볼륨감을 저는 그대로 좀 보여주길 원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 스팅그레이 색상을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디프로 바이 제이든 쪽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카본의 헤어라인 작업을 한 걸 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유심히 보다가 대표님께 문의를 해서 저도 이제 헤어라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시그니처가 헤어라인이었잖아요. 예전에 알루미늄 그리고 크로몰리, 하이텐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헤어라인 가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본의 헤어라인인데 예전에 했던 헤어라인은 이제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본체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이 하이텐강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의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멋있긴 한데 선뜻 작업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 카본 본체에 도장을 한 거예요. 하이퍼 실버라는 강력한 이 도장을 한 후에 그 도장 위에 헤어라인을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또 클리어 코팅까지 입힌 거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물을 보시면 헤어라인 느낌이 오히려 알루미늄이나 하이텐강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어라인 커스텀이 상당히 멋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체데크를 많이 타고 계시잖아요. 체데크 오너분들께서 지금 현재 순정 그대로 타시다가 추후에 이제 새롭게 나만의 커스텀으로 도색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러로 체데크 본체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먼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헤어라인 커스텀을 원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요 본체만 헤어라인을 했을 때 가격이 75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리어하고 포크까지 제가 조금 더 손을 봤기 때문에 총 저는 1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하고 혹시나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거나 그리고 체데크 오너분들이 이제 의뢰를 할 경우 5분 이상 공동구매 형태로 할 경우에는 이 금액의 10% 정도 DC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령 이제 100만원이라면 90만원 정도의 이제 작업이 가능한 거죠. 이 실제로 저도 이제 이 도장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마 다른 업체보다도 확실히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이 작업하는 공정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비싼 가격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제가 예전에 헤어라인 가공할 때 정말 싸게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정말 비싼 가격이 아니고요. 진짜 나만의 체데크를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꼭 헤어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색상으로 본체를 도색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데칼을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했어요. 조금 작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데칼 크기나
또 원하시는 본인만의 이니셜을 새겨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골반 커스텀 헤어라인 에디션이라고 이니셜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미니벨로를 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체데크 에어 S 외장 5단 골반 커스텀 헤어라인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단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체데크 에어 S가 45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도색 비용이 1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품들이 또 추가가 됐고 커스텀 비용까지 하면 지금 이 제품은 아마 650 정도의 가격에 아마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브롬톤의 T라인이나 뭐 P라인 이 정도의 수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퀄리티가 있고요. 또 주행성이나 모든 면에서 또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아주 긴 튜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폴딩을 안 해볼 수가 없죠. 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홀딩도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보시죠. 근데 제가 후크 베개를 조금 달아줬기 때문에 거의 반듯이 서고 있고요.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뭐 7.4kg니까요. 막 들고 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부피도 보시고요. 이쪽에서 보면 디자인적으로도 뭐 나무랄 데가 없죠. 펴보죠. 자, 헤어라인이 이 은은한 빛의 헤어라인이 느껴지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자, 케이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했고요. 이쪽에서는 실버 색상으로 가다가 뒤에서 블랙으로 자연스럽게, 이 커브가 아주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연성 바나나관을 이용해서 멋스럽게 튜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족함 없는 튜닝입니다. 빨리 타고 싶네요. 근래 튜닝한 것 중에 정말 제일 마음에 드는 커스텀입니다. 골반 커스텀에서 제작한 역대급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격도 역대급이고요.